안녕하세요. 손목일의 모카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 매체를 소개시켜드리는 건 별로 없는 일인데 제가 요즘 재밌게 본 게 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빌론이라는 영화인데요. 라라랜드로 유명한 데이미언 셔젤 감독님의 영화고요. 아마 작년에 개봉을 했을 텐데 제가 작년에 개봉을 하고 극장에서 거의 3-4번을 본 그런 영화예요. 이게 러닝타임이 3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짧은 호흡으로 슉슉 지나가고 긴 시간을 다룬 영화라서 집중력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경은 1920년대 이제 무성 영화가 성행하던 그런 시절의 할리우드의 얘기예요. 영화 시작은 굉장히 화려한 파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영화가 되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영화계에 되게 슬픈 이면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집에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빔 프로젝터로 봤단 말이에요. 일단 집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화면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극장 화면으로 보는 게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 왜냐면 정말 화면이 압도되는 화면이에요. 여러분도 넷플릭스로 보시더라도 정말 집에서 크게 보실 수 있을 만큼 제일 큰 화면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난잡한 파티로 시작을 하는데 되게 끝은 되게 쓸쓸하게 끝나요. 영화라는 게 정말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중에서 정말 잘 되는 영화도 있지만 망하는 영화도 있고 대스타가 탄생하지만 어쨌든 한 번 스타가 영원한 스타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스타가 생겨나고 작중에서 스타였던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이제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영화도 잘 안 되고 옛날만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기자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자가 그 스타의 기사를 좀 안 좋게 쓴 거예요. 잭 콘레드 끝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찾아왔어. 우리가 친구는 아니어도 그래도 같이 공생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기사를 냈지?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거는 대사를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관객들이 웃는 이유를 말해줘요? 이유가 없어요. 당신 목소리 탓도 뭔가 모의를 해서도 아니었지. 내 기사 때문은 더더욱 아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 당신의 시대가 끝난 거죠. 유감이에요. 내가 바퀴벌레 같다고? 왜 집에 불이 나면 사람들은 다 죽어도 바퀴벌레만 살아남을까? 당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겠지. 그게 틀렸어. 바퀴벌레보다 쓸모없는 존재가 됐지. 하지만 100년 후 당신도 나도 다 죽은 뒤 언제라도 당신 영화를 다시 트는 순간 당신은 다시 살아날 거야. 당신이 죽은 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당신의 영화를 보면서 익숙한 친구처럼 느낄 거예요. 재능을 타고난 걸 감사히 여겨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지만 천사나 영혼들처럼 영원할 테니.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영화계가 엄청 화려하지만 그래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요. 열정을 가지고 막 뛰어드는데 근데 그 안에 살아남는 사람은 없고 사랑과 열정을 불사질러서 정말 자기 몸을 태워서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고 재가 되고 그저 쓸쓸하고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거나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어쨌든 아무리 사라진 스타라도 영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도 결국 우리가 먼 미래에 누군가가 이 영화를 다시 틀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마법 같은 순간이 영화에는 있고 영화가 말하는 주제는 사실 되게 비슷할지도 몰라요.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뭐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고 어떤 한 가지 문장이 남는 게 아니라 이걸 봄으로써 내가 웃거나 울거나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면서 습득하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저는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삶을 한번 살아봄으로써 내가 얻는 그런 생각과 경험들, 그런 게 되게 예술이 있는 존재의 이유라고나 할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어쨌든 러닝타임이 3시간이나 되기도 하고 어떻게 간략히 줄일까 하다가 결국에는 너무 길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면서 되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연출 방식이 너무 잔인해.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처음에 완전 화려한 그런 파티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서 점차 너무 씁쓸해지는데
그 씁쓸하고 정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 반짝이는 기억을 잠깐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안 울지? 내가 그 기억을 보고 어떻게 안 울지? You're the only one, Daniel. You're the only one who's ever been nice to me. I've always loved you, and all you've done is break my heart. They're gonna kill me. 내가 전생을 산 것처럼 내가 그 생을 살아서 이미 내 추억이 돼서 내가 그런 화려한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연출을 하니까 되게 슬퍼져요. 마음이 되게 미어져. 지금 되게 보잘것 없어졌는데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 사람의 눈을 보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열정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감정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다시 봐도 정말 많이 이렇게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에도 들어왔으니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라서 더 잘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구구절절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뭔가 인상 깊었던 거를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이 영화의 스포일러 거의 없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고 영화를 보시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슬퍼졌는지 너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넷플에 들어와가지고 또 재밌게 보고 있는 건 영 셸던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빅뱅 이론의 스핀오프 작품이에요. 빅뱅 이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빅뱅 이론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한번 볼까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추천을 드려봐요. 이게 그 빅뱅 이론의 셸던이라는 그 사람을 어렸을 때를 이제 드라마화한 건데 걔가 되게 완전 너드예요. 근데 이제 애기 너드인 거지. 근데 배우가 너무 귀여워. 애기 배우가 너무너무 귀엽고요. 가족이 엄마, 아빠,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 그리고 형이 있고 할머니가 있어요. 셸던이 너무 이제 천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예민하고 신기한 애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월반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런 에피소드 형식의 드라마인데 가벼우면서도 귀여우면서도 무해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내용이에요. 이제 초반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셸던이 처음 갔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엄청 너드고 또 고지식한 면모가 있어서 처음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규칙 같은 걸 다 읽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을 다 읽고 학교에 가서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당신 이거 틀렸어 막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면서 다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한테도 말하고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얘 우리 애 못 가르친다. 얘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르친다고 막 그랬는데 셸던 아빠가 거기서 이제 풋볼 코치로 계시는데 아빠가 얘를 불러와요. 얘를 불러와서 너 우리 가족이 왜 이 동네로 이사 왔는지 알아? 아빠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에서 아빠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좌천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빠는 슬펐어요? 이랬는데 아빠는 슬프다기보다는 화가 많이 났어. 조금 슬프기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얘가 엄청 그런 감정에 있어서 감정보다는 극티 악이라서 막 그렇게 위로를 해주진 않았어. 근데 얘가 이제 식사 시간에 항상 장갑을 낀단 말이에요. 이제 아빠 손, 형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형은 손을 안 씻을 것 같고 아빠도 더러울 것 같아서 자기가 감염되기 싫다고 장갑을 항상 끼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가 장갑을 이렇게 벗고 아빠 손을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맨손으로. 근데 그게 너무 귀엽고 얘가 되게 예민하고 까칠한 아기지만 이렇게 너무 깜찍한 짓을 해요.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기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상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기? 근데 여전히 형 손은 잡지 않아요. 형 손은 한 먼 미래에 잡았다고 해요. 되게 너무 귀여워. 근데 이렇게 가족들도 되게 셸던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고요. 쌍둥이 여동생이랑
큰 형은 그냥 평범한 지능을 가진 애들인데 셸던이 너무 똑똑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멍청하게 느껴지는데 걔네들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막 지들끼리 막 숙제를 같이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막 여동생이 그 오빠한테 가가지고 오빠 나 이거 모르겠어 하고 숙제 도와줘 하는데 오빠가 나도 몰라 이렇게 하다가 오빠 우리가 멍청한 걸까? 나는 그냥 셸던이 너무 똑똑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약간 자존심 상해서 책 가져와 하고 진지하게 그 숙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숙제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이제 그 나중에 오빠한테 가가지고 문틈으로 이렇게 끼워 넣어줘요. 그 숙제에서 100점 맞았다고. 그랬는데 오빠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벽에다가 꽂아놨어요. 그 숙제를. 근데 문틈으로 여동생이 오빠 지금 울고 있어? 막 장난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오빠 지금 그거 벽에다 꼽았지?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흐뭇해.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 이게 뭔가 되게 무해한 아기들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따뜻한 가족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셜든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네, 추천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한 편과 드라마 한 편을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먹먹했는데 듣기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감기 다 나아서 올게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